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오해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정렬하는 거 보자. 정렬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렬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서 정렬하시오 하셨죠. 첫 번째는 당연히 오름차순, 그죠? 오름차순 이때가 있고, 이제 내림차순, 그죠? 이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id점 오더바이는 필드명. 필드명 적고, 그 다음에 조건식 적어야죠. 필드명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름차순일 때는 ASC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생략해야 돼요. 생략해서 그냥 필드명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략해도 엄청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줄만 두 줄로 적어야 돼요. 1.5도 바이 오는 true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정렬을 해제하라 하면 4개 다시 넣어져 있거든요. 오름차순하라 하면 이렇게 하죠.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한 번은 오름, 한 번 내림 반복해라. 그 다음에 정렬 해제하라. 다 나오져 있거든요. 정렬 문제 나오면 이제 넷 중에 하나 나오니까 이걸 외워가셔야 돼요.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은 똑같아요.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은데 이제 필드명 다음에 한 칸 띄우고 DSC를 적으면 돼요. descending 맞죠? ascending이 오름차순이죠. 이렇게 이건 내림차순. 반복하라 그러면 if로 적어줘야 돼. if mid점 오더 이것도 지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바이는 필드명 이렇게 적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필드명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mid점 적으면 되죠. 오더 바이 필드명이 ASC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id점 오더 바이는 필드명을 DSC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오름차순이면은 요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되겠죠? 오름차순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가 endif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mid점 오더 바이는 오더 바이 오는 true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 있거든요. 반복하라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해자라 그러면은 이거 해자라 그러면 또 나온 적 있는데 이거는 개념만 적으면 돼요. 홀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정렬을 오름차순하라면 이렇게, 내림하라면 이렇게, 반복하라면 이렇게, 해자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시험 칠 때 이게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름이랑 내림 안 했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번 문제죠. 5번 문제, 5회 문제죠.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뭘 기준으로, 시수 기준으로 해요. 시수 기준으로 mid점 오더바이는 필드명 적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필드명 자리에다가 시수라 적으시면 됩니다. 시수 되는가 보죠. 봉사 내역 관리 폭 왜 나온다? 오해를 열어서 자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봉사 내역 관리로 가보죠. 여기 봉사 내역 관리죠. 디자인 보기 가세요. 그 다음에 오름 단추, 이게 오름 단추잖아요.
F4번.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했을 때인가? 클릭했을 때니까 온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저 오토라인은 시수가 따로 묶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이제 내림차순도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은 여기다가 F4 눌러서 여기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가서 내림차순은 이제 ASC 적으면 안 되고 DSC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DESC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내림은 여기다가 내림은 클릭했을 때죠. 내림을 클릭했을 때는 DES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홈 눌러가지고 봉에 눌렀을 때 오름 누르면은 오름 사순으로 전환되죠. 내림 누르면은 내림 사순으로 되죠. 네, 이렇게 잘 되면 맞게 푸신 겁니다. 맞죠? 네. 뭐 이거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오름은 이렇게.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여기 당연히 요거 앞에 당연히 따옴표해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쪽에 따옴표 하셔야 돼요. 따옴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옴표 하셔야 돼요. 따옴표 한다. 이렇게 여기 같이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는 6회 문제네요. 6회 문제 풀어볼게요. 6회 문제 메시지 박스네요. 그죠? 6회 문제. 우리 메시지 박스 해봤잖아요. 메시지 박스 버튼 1개일 때, 그래서 2개일 때 우리 다 할 줄 알고요. 그쵸? 그다음 if문 넣었을 줄 알죠? 그죠? if문. if문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if, 그죠? 이제 if문은 if 조건 적고 then 답 적고, 그러다 조건 많으면 else if에서 또 조건 then 답 적고, 그다음 else는 답 적고, and if 이렇게 쓰는 게 if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if문입니다. 메시지 박스 버튼 1개짜리니까 대만 시키면 되겠죠 이제. 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메시지는 만약에 txt 수량 컨트롤 저걸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if txt 수량이 만약에 10 이상이다, 그럼 then 이렇게 하고요. 메시지는 뭐가 나오라는 거죠?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 이 메시지에다가 인기 품종을 이라고 나와라, 뭐 이렇게 내릴 거죠. 버튼 그림도 그 버튼 생략하면 돼요. 생략할 때 콤마 넣지면 안 됩니다. 창제목은 있죠. 적으셔도 돼요. 인기도 분석 이렇게. 조금 또 있으니까 else if 이럴 때 이제 요거 또 조금 오래 걸리니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if 앞에다가 else만 추가시켜주면 돼요. 이번에는 10 미만 6 이상이니까 6 이상이면은 보통 품종을 적어라. 보통 품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할 때는 else 이렇게 해서 비인기 품종을 적어라. 여기다가 비인기 품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end if로 마치면 되겠죠. 네, 요거를 어디다 적어라? 포커스 이동 화면에다가 해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주문 현황 6회 문제래요. 6회 문제를 열어서 육회 문제를 내려받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문현황 폼에서 주문현황, 그 다음에 TS 수량 컨트롤, 이게 수량이니까 TS 수량이겠죠? 맞죠? 네. 포커스 이동하면 가 포커스, 온 가 포커스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수량이 10 이상일 때 이렇게, 6 이상일 때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홈 보기 가서, 요거는 이제 포커스 가면 이쪽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도 포커스가 가죠. 8은 보통 품종, 1은 비인기 품종 맞게 나오네요. 맞죠? 11은 인기 품종 맞게 나오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버튼명은 생략하셔도 되거든요. 생략하셔도 되고, 적고 싶다 그러면은 구입이 오케이 온리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회 문제 풀어볼게요. 7회 문제. 네,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면 되죠. 많이 풀어보시면. 7회 문제. 강삼이 이제 DB 폼 보고서까지 다 맞추려고 노력 하세요. 아셨죠? 왜냐면 커리 문제가 어려울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DB 폼 보고서에 점수 따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쉽거든요. 가만히 하게 하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터랑 필터 온을 했네요. 필터랑 필터 온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은 미점 필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식을 적어야죠. 조건을 적어야죠. 조건. 보통 넌이니까 조건식이겠죠. 그 다음 미점 필터는 tru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조건식은 아까 적었잖아. 조건식은 이렇게 쓰는 거. 조건식은 이제 문자는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적는 거죠. 아셨죠? 예. 비교의 조건식 쓰는 유형이 4가지입니다. 아셨죠? 예. 비주얼 베이직에서 조건식 쓰는 거는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자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숫자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날짜면 이렇게, 일부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종목명은 이제 뭐 당연히 문자일 거니까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식을 적어보면, 네, 여기다가 종목명을 적어라. 종목명을 적어라. 뭐 어떻게 txt 이렇게 적어놨네. 이거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a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칸 띄우고 txt 종목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and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문자일 때는 이렇게 적는다. 아셨죠? 한 개, 두 개, and 한 칸 띄우고. 컨트롤 명이라는 건 얘기했죠, 그죠? 컨트롤 명이라는 거는 컨트롤 명은 뭐다? 텍 상자, 아셨죠? 또는 콤보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콤보 상자가 있으면 콤보 상자로 적어도 됩니다. 네. 요거를 여기다 그냥 죄송해요, 잘못 적었다. 포함이네. 포함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잘못 적었어요. 포함이라 적혀있죠. 포함은 누나 like 하나 곱하기 두 개 and 한 칸 띄우고 txt 종목명 한 칸 띄우고 and 두 개 곱하기 하나 두 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일부나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어요. 포함 적혀있네요. 포함일 때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컨트롤 C 암기만 하시면 돼요. 요거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조건식 유형은 4가지가 있다. 아셨죠? 예. 문자는 이거, 숫자는 이거. 오늘 이것만 외우셔야 되겠죠.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에서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이제 배당조에, 네, 배당조에죠. 여기다가 배당조회를 열어가지고 하나 열었죠. 7회 문제. 7회 문제를 내려보게 할게요. 자, 7회 문제에서
네, 배당조회 폼이죠. 배당조에서 디자인 보기 누를게요. CMD 조회 단추. 여기 CMD 조회 단추죠. 네. 클릭했을 때니까 온 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컨트롤 V 이렇게 할게요. 이건 이제 일본어 포함이니까 이제 종목명에다 적는 거죠. 근데 종목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종목 여기 데이터 가서 종목이라는 탭을 쓰고 있네요. 종목 실행시켜 보면은 종목명이 나오겠죠. 일본어 포함이니까 일본만 컨트롤 C 해볼게요. 일본어 포함일 때는 일부러 검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 눌러서 컨트롤 V 조회 누르면은 바뀌죠, 그죠? 예. 이거 바뀌면은 필터가 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8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셨죠? 8의 문제. 8의 문제는 이제 레코드 셋 클론이 나왔네요. 그죠? 문제에서 8의 지문에서 레코드 셋 클론이랑 북마크 그 다음에 뭐 파인드 퍼스트를 사용해라 이러 나오면은 이제 여기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여기다가 파인드 퍼스트 하고 한 칸 띄우고 조건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점 북마크는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북마크 그게 이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파인드 퍼스트 조건식 밑점 북마크는 밑점 레코드 셋 클론 점 북마크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조건식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식 적는 거는 문자냐 숫자냐 이거 다 다르게 적으셔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조건식을 적을 때는 네 가지 이용이 있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지금 강사 코드를 했는데 강좌 코드는 무조건 문자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여기다 문자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강좌 코드는 무조건 뭐라고요? 100% 문자다. 아셨죠? 네. 코드는 문자다. 아셨죠? 문자는 이렇게 적어야죠. 강좌 코드는 하나, 두 개, 엔드 하나 띄우고 CMB 강좌 코드. CMB는 콤보 상자인데 컨트롤명은 콤보 상자도 적을 수 있거든요. 알았죠? 컨트롤명이라는 거는 태상자랑 콤보 상자랑 말하는 거겠죠. 이 자리에 태상자명 적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콤보 상자 적어도 됩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8의 문제에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8의 문제 내려받기 해서요. 8의 문제를 열어보겠습니다. 8의 문제에서 수강관리 폼에 수강관리죠. 수강관리에서 CMB 강좌 코드 컨트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선택하고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되잖아요. 얘를 클릭하는 거니까 F4 눌러서 이벤트 가서 온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누르는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대소문자가 바뀌면 일단 맞게 적으신 거겠죠. 잘못 적으면 빨간 줄이 나온댔습니다. Alt-키 눌러서 끄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눌러가지고 이제 이거 앞에 문제를 안 풀었네. 8의 문제
네, 앞에 문제를 안 풀면은 풀 수가 없어요. 앞에 제가 저번 세브 안 시켜놔가지고 마저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보고서 문제고, 있는 여기 있겠지. 3번에 8에 7이고 8이고 머리끈 모든 것이 영어는 다 동영상으로 영어들 넘게 풀었는데 8의 문제 입력 및 수선 기능 구형 앞에 문제를 정해시켜 놔야 돼. 안 풀면은 여기 있네요. 8의 문제고 이거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해본 문제인데 그죠? 홈머리 글에 홍보 상자 앞에 문제를 틀리면은 뒷문제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해본 건데 제가 좀 세브 안 시켜서 한번 더 해볼게요. 데이터 가서 CMB 강좌 코드 맞죠? 여기다 행원본에서 점점점 네, 강좌 테이블에 강좌 코드를 연결하는 거죠.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이제 눌러가지고 조회 누르면은 조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푸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의 문제. 요거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풀 수 있거든요. 네. 레코더 색 파인드 퍼스트 해서 알려주니까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됩니다. 자, 이번에는 9회 문제로 가볼게요. 9회. 9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9회 문제 풀어볼게요. 8회 풀었고 9회 문제 조회 매출 넣겠는데 이거 한 개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9회 문제도 뭐 필터네요. 아까 필터 해봤죠, 그죠? 필터는 여기 이렇게 안 됐죠. 필터는 아까 똑같은 필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미천 필터 쓰는 거죠. 7회 문제랑 유형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유형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 조건식이 뭐가 나은지를 봐야죠. 조건식이 뭐 뭔지 따라 또 다르게 적어야 되니까. 필터는 필터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조건식은 문자는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한다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게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그러면 일자는 1, 주문 1이니까 100% 날짜죠, 날짜. 날짜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네. 주문일은 누가 물어봐도 100% 날짜입니다. 아셨죠? 맞죠? 날짜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대마시키면 돼요. 아셨죠? 대마시켜 볼게요. 문제에서 주문일을 입력하고 그죠? 여기다가 뭐죠? 주문일이라는 게 조금 필터가 되겠죠? 주문일은 샵 다음 표시해야 돼요. 엔드 한칸 띄우고 컨트롤명은 태그 상자명이나 콤보 상자명을 적으면 되거든요. 엔드 2개 샵 이렇게
날짜 할 때는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를 외워 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필터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9의 문제 주문 정보 폼이죠. 주문 정보 폼. 여기 주문 정보 폼은 요거고 txt 조일 컨트롤의 조일은 요거죠. 그 다음에 조일 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조일 버튼. 클릭하면이니까 여기다가 뭐 도 없죠. 온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네. 일단 대소문자가 바뀌었으면 일단 뭐 적는 건 문제 없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네. Alt 눌러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주인을 주인 테이블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여기 네모가 눌러져 있어야 돼요. 네모가 눌러져 있어야 되고 F4 눌러서 주문 정보를 안 해요. 주문 정보는 컬이잖아요. 그럼 컬일 때는 조일이 어느 탭인지 모르잖아요. 디자인 포기해서 조일이 있는 필드명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검사 안 해도 다음 맞은 맞는 건데 그래도 지금 시험 아니 검사해봐야죠. 주문일은 주문 필드에 있네. 주문 필드 맞죠? 필드가 아니고 주문 테이블에 있네요. 이런 유튜브 하겠어요? 네, 주문일은 주문에 있죠. 주문에서 주문일 아무거나 하나 컨트롤 C 해볼게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보기 눌러가지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조회 눌렀을 때 이 조회가 되죠. 이렇게 되면 맞게 하신 겁니다. 아셨죠? 네. 반드시 뭐 시험 아닐 때는 검사만 해야 시험 때는 이제 일단 빨리 풀어야 되겠죠. 왜냐면 시험 때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뭐 하나 풀 검사하고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아셨죠? 근데 시험 아닐 때는 검사 꼭 해보세요. 이게 맞게 나와야지 잘 풀린 겁니다. 아셨죠? 네. 잘못 적으면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 때 기출 문제 되게 다 나거든요. 문자, 숫자, 날짜 일부 다 시험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외워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 10회 문제를 풀어볼게요. 10회 아셨죠? 10회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 풀어갑니다. 이번에는 필터랑 필터온, 오더 바이 오더원을 좀 섞어서 냈네요. 섞어서 쓰면 됩니다. 필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오름차수, 내림차수. 반복 아니니까. 아무튼 오름 내림 하는 얘기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죠. 오름은 이렇게, 내림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건식 적어야 되는데 문자, 날짜 일부 다 이제 외워가면은 이제 조건식을 적을 수 있죠. 조건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 문제 풀려면은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도 외워져 있어야 되고 얘도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현재 포맷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 동일한 레코드만을 표시할 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브랜드 코드가 동일한 레코드 조연 그죠?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브랜드 코드가 맞죠? 미션 필터 일단 먼저 써야 되겠네요. 이걸 써야 되는데 코드는 무조건 뭐라고요? 100% 문자라 그랬죠? 맞죠? 코드는 문자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네. 문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문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을 시켜줘야죠. 여기다가 이제 코드는 이렇게 쓰는 건데
조건 필드는 이제 브랜드 코드가 될 거고, 브랜드 코드.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CMD 브랜드명이 되겠죠. CMD 브랜드 이렇게 되겠죠. 동일하다 했으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실과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하면 되겠네요. 상품명 필드, 내림차수로 내림차수. 내림차수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내림차수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상품명 기준으로 했잖아요. 여기다가 상품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겠죠? 네, 필터하는 것도 두 줄, 정렬랑 두 줄이라서 총 네 줄을 적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컨트롤 C에서 상품 등록 폼으로 가보죠. 실패해야 돼요. 10회로 가볼게요. 10회 정식 기출 문제 10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서 여기다가 상품 등록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품 등록이네요. 등록에 조회 버튼이 있겠죠. 조회 여기 있네요. 클릭했을 때니까 온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조회 버튼에다가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Alt키 눌러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여기다 10회 문제.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앞에 문제 안 풀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이제 사용 가능을 이제 이거를 이제 열어놔야 되겠죠. 네, 눌러가지고 조회 누르면은 조회되죠. 이렇게 이게 조회되고 그다음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상품명 기준으로 내립차순으로 상품명 기준으로 S, B 정렬이 돼 있네요. 숫자도 8, 6, 5 되죠. 이렇게 둘 다 필터도 들고 되니까 둘 다 되니까 집 맞게 푼 겁니다. 졌죠. 네. 두 개 다 돼야 되거든요. 필터도 되고 정렬도 돼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네. 이렇게 되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11회 문제 가볼게요. 11회 문제. 네. 11회로 가보겠습니다. 11회 하셨죠? 이제 풀어볼게요. 또 필터네요. 네, 필터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네. 근데 뭐 다 많이 나왔어요. 다 많이 나와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이 조건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 자체를 풀 방법이 없어요. 조건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문자일 때, 숫자일 때, 날짜일 때, 일부나 포함일 때 적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외우셔서 적어서 대입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조건 걸려있네요. 뭐 아니면 if문 써야 돼요. if문 쓰면 돼서 우리 if도 쓸 줄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죠. if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if문 이게 다 이야기죠. if문 이렇게 지금 이대로 이제 따라 적으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포함 적혀있네요. 네, 일단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라면 됐으면은 면 됐어도 마찬가지고 if로 써야 돼요. 자, 해보네. if txt 조회가 아니다 공백이 된 이렇게 적어야죠.
그 다음에 필터를 하라는 얘기죠. 필터를 하면 됩니다. 필터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포함이 일어났으니까 포함은 이렇게 적어야죠. 이렇게 포함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일부나 포함일 때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조건 필드는 뭐예요? 지금 조건 필드는 네. 문제에서 공백이 아니면 이름 필드에 이름 필드에다가 txt 조회라죠. txt 조회라고 되어있네요. 네, 문자를 포함하는, 그렇죠. 네,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네요. 조건 식란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뭐 다 있잖아요. end if로 마쳐야 되겠죠. if는 end if로 끝내야 돼요. 요 식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공백이 아니면은 뭐 당연히 공백일 때는 필터를 할 리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고객관리 11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회 문제. 11회 내려받게 할게요. 네, 앞에 정리를 열심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보시고 암기를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네. 액세스는 암기 문제죠. 암기 문제거든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11회 문제에서 이제 역시 다 적었으니까 컨트롤 C에서 고객관리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관리가 요거죠.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이 요거죠. F4로 클릭하면이니까 당연히 온 클릭이죠. 이벤트 프로시저 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당연히 지금 이름이 너무 뭔지 모르잖아요. 해봐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사실 해보셔도 사실 없거든요. 검사해보시면 별로 없는데 시험 아니니까 시험 아니니까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름 아무나 있잖아요. 다 이름 일부러 포함했던 다 하지 말고 일부만 이렇게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일부만 해서 조회 눌렀을 때 맞죠? 일부만 적어도 다 나오죠. 이렇게 되면 맞게 푸신 겁니다. 아셨죠? 당연히 비어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2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되겠죠? 12회 문제. 네. 매크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크로 넣으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매크로도 풀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는 유형이 3밖에 없어서 풀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 12회 문제 한번 볼게요. 12회. 매크로가 나왔어요. 맞죠? 매크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일단 이름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이름이 있는 경우.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야겠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요? 만들기에서 매크로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름이 없는 경우는 그냥 가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바로 하면 되고, 이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만들기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들기에서. 자, 그 다음에 지문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적을 때, 이제 조건을 적을 때, 함수는 여러 가지 많죠. 그죠? 폼을 열어라, 보고서를 열어라, 창을 닫아라, 레코더를 생성해라, 레코더로 가라,
엑셀에서 중요해라 뭐 여러가지 많이 나오고 메시지 박스가 나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맞는 것을 고르면 되고요. 조건 적을 때 이제 유형이 또 세 가지겠죠. 조건 유형이 매크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거 저번에 수업 때 이거 우리 폼할 때 해봤죠, 그죠? 레코드로 조건 걸 때 아셨죠? 레코드로 조건식을 만들 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명으로 조건식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일부나 포함으로 조건식을 만들 때 적는 게 다 다릅니다. 알았죠? 다 달라요. 매크로 문제는. 네. 일단 레코더 조건식 만들 때는 조건 필드를 앞에 적고요. 일단 앞에 적어야 돼요. 조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죠? 태상자로 조건식을 만들 때는 조건 필드를 앞에 적고요. 물론 조건 필드가 뒤로 가도 되어야겠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적는 게 좀 여기 편하죠. 네. 그 다음에 폼즈, 하이폼 만들 때는 그냥 폼즈 하시면 돼요. 폼즈 느낌표, 그 다음에 폼명을 적어야죠. 당연히 컨트롤명, 태선자명이 폼명 안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하이폼일 때는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하이폼일 때는. 네. 하이폼일 때는 좀 다르게 적으셔야죠. 하이폼은 사실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폼명점, 네, 여기다가 폼 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상자명,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하이폼이 나오더라도 적을 수 있겠죠. 하이폼에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일본어 포함일 때는 또 다르게 적어야죠. 일본어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일본어 포함일 때는 여기다가는 지우고요. like, 다음표 두 개, a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도 and, 그 다음에 다음표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문제풀이 크로는 이게 다거든요. 외우시면 돼요. 네. 이름 있는 경우는 이제 이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 만들기 써야 되고 함수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형이 이제 레코드로 거는 건지 태성자로 조금 거는 건지 아니면 일부나 포함인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따라서 적는 걸 다르게 적으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다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앞에 이름이 있네, 그죠?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네, 만들기 위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죠? 12의 문제를 열어볼게요. 다 풀어갑니다. 네, 앞에 매크로 앞에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으니까 만들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누를게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여기다 문제에서 하라는 함수를 골라야 되는데 보고서를 열어있으니까 당연히 오픈 리포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참고로 보고서 이런 거는 무조건 인쇄 미리 보기거든요. 보고서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문제 안 봐도 돼요.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라서 인쇄 모를 보기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말은 안 적혔어요. 그 다음에 입구 아이디가 CMB 지역조회, 또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요. 콤보 상자도 태성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필터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 입구 아이디 적으시고요. 입구 아이디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폼즈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폼이든지를 골라줘야 되는데, 문제지에서 폼 이름이 영업수용 관리 폼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수용 관리 안에 있겠죠. 요 안에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보고서 보기, CMB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돼요. 이제 CMB 지역조회를 찾아야 돼요. CMB 지역조회 여기 맨 앞에 있네요. 네, 맨 앞에 있는데 찾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 눌러가지고 매크로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보고서 출력 오타 안 나게 잘 적으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영업수용관리 폼, 영업수용관리죠. 여기다가 디자인 보기를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CMD 보고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 CMD 보고서가 맞네요. 이벤트 가서 클릭화면이니까 클릭해서 내가 만든 매크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지 끝난 거고요. 검사까지 해봐야죠. 보기 눌러가지고 이거 보고서 눌러주면 조금만 나오죠. 조금만 나오면은 조건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네. 뭐 눌렀는데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건 걸었는데 조건이 뭐 다 나왔다거나 이러면 잘 푼 건데 몇 개만 나왔다는 얘기는 조건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우리 매크로 프로는 저번에 수업 때 배웠거든요. 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매크로는 이거밖에 없어야겠죠. 이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함수를 정확하게 잘 고르셔야 돼요. 잘못 고르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지금 레코드 조건 거는 건지. 제가 태상자로 적었는데 태상자 정도 맞고요. 아니면은 콤보 상자 당연히 됩니다. 콤보 상자 아셨죠? 똑같아요. 근데 일본어 포함일 때는 또 다르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일본어 포함일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태그 상자 이렇게 적고 콤보 상자면은 콤보 상자명을 적어야죠.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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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아셨죠? 네. 오늘 이거 풀고요. 이제 커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내일이 있잖아요. 커리 문제가 좀 외울 게 많은데요. 좀 외우면 돼요. 맞죠? 외워가지고 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13위 문제인데 이건 조금 쉬었다 할게. 해도 될까요? 조금 쉬었다 할게.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이거 마저 하고요. 네, 책문제도 풀고 아셨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 여기를 끝낼 겁니다. 아셨죠? 다 풀었어요.